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YK 추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는 한국 코스닥 상장 회사의 상장생애주기, 즉 리스팅 라이프 사이클 옵 코스닥 리스티드 컴퍼니즈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자료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상장사의 일생을 5단계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후 각 단계별 주요 특징과 법률적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장 준비 및 IPO 단계에서의 요건과 심사 절차, 상장 직후 안착기에서의 보호 예수와 공시 의무, 그리고 성장기에서의 자본 조달과 지배구조 이슈를 다룰 것입니다. 이어서 성숙관리 종목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상장 폐지 및 출구 전략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신라젠, 카카오뱅크와 같은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 실무적 체크 포인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상장생애주기 개관입니다. 코스닥 상장사가 거쳐가는 주요 5단계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장 준비 및 IPO입니다. 상장 예비심사와 공모를 거쳐 상장에 이르는 과정이죠. 다음 안착기는 상장 후 1 내지 2년 차로 보호예수 해제와 공시 의무 발동, 주가 형성 등 안정화를 꾀하는 시기입니다. 이후 성장기는 3 내지 10년 차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 M&A와 지배구조 이슈가 활발히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10년 이상을 넘어가면 성숙기에 접어들어 수익이 안정화되지만 내부자 거래나 공정거래와 같은 규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퇴출 또는 출구 단계로 관리 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 혹은 자진 상폐와 같은 최종 단계를 의미합니다. 지난 20년간 코스닥 통계를 보면 1353개사가 진입하고 415개사가 퇴출되어 다산소사 구조를 보였습니다만 최근에는 퇴출 기조가 강화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제 스테이지 1, 즉 상장 준비 및 IPO 절차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PO는 크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주관사 선정 단계에서 증권사와 대표주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둘째, 한국거래소에서 질적 및 양적 요건을 심사하는 상장 예비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셋째,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효력 발생을 기다리고 넷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과 일반 공모 과정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을 통해 상장 첫날부터 매매가 개시됩니다. 코스닥 상장 요건은 자기자본 30억 원 이상, 시가총액 90억 원 이상, 법인세 차감전이익 20억 원 등의 경영성과 요건을 비롯해 감사의견 적정, 소액주주 500명 이상 및 유통주식 25% 이상, 사회이사 4분의 1 이상 선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은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술 특례 상장이나 성장성 특례 상장은 별도의 완화된 요건이 적용됩니다. 상장 예비심사에서는 양적 요건과 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양적 요건은 재무, 수익, 주식 분산, 기업 규모 등 숫자로 측정 가능한 객관적 기준을 의미합니다. 자기자본 30억 원 또는 시가총액 90억 원 이상, 법인세 차감전이익 20억 원 또는 매출액 100억 원 및 시가총액 300억 원 이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소액주주 500명 이상, 유통주식 25% 이상, 감사인 의견 적정 여부 등도 중요한 양적 기준입니다. 반면 질적 요건은 거래소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유들로 기업의 계속성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 수익 모델의 안정성 등을 평가합니다. 또한 경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지배구조의 적정성과 이해관계자 거래의 적정성을 심사하며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는 최대 주주 변경 이력이나 경영진의 횡령 배임 등 리스크를 살핍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회계 처리의 신뢰성과 공시체계의 충실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다음은 스테이지 2, 즉 상장 직후 단계에서의 보호예수와 공시 의무입니다. 보호예수는 일정 기간 주식 매도를 제한하는 제도로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건전한 주식 유통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원칙적으로 6개월간, 기술 특례 상장의 경우 1년간 의무 보호 예수가 적용됩니다. 벤처금융이나 전문 투자자는 코스닥 상장 시 1개월, 공모 전 6개월 이내 취득자는 6개월간 보호 예수 대상입니다. 또한 임직원 우리사주와 같이 추가적인 의무 보호 예수가 1년간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시 의무의 발동입니다. 상장과 동시에 기업은 정기공시, 수시공시, 공정공시라는 3가지 정보공시 체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기공시로는 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이 있으며 수시공시는 주요 경영사항이나 지분 변동,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등 중요한 사안을 즉시 알리는 것입니다. 공정공시는 실적이나 매출 등 미래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하게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스테이지 3, 성장기에서의 핵심은 바로 자본 조달 수단입니다. 상장사는 비상장사와 달리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으며 각 수단별로 법적 절차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합니다. 먼저 유상증자는 기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자금 확보가 가능하지만 주식가치 희석과 주가 하락 위험이 따릅니다. 주주 배정, 일반 공모, 제3자 배정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전환사채, 즉 시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로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만기 시 상환이 선택권으로 주어지지만 전환 시 지분 희석이나 매전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3호 시비가 주류이며 리픽싱 조항 분쟁이 잦습니다.
신주 인수권 부사채, 즉 BW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붙은 채권으로 채권과 워런트의 분리 거래가 가능하지만 워런트 행사 시 유통량 증가로 주가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2013년 이후 분리형 BW는 사실상 금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상증자 중 제3자 배정은 특정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자금 조달과 우호 지분 확보에 용이하지만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나 경영권 분쟁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테이지 3 성장기에서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이슈를 다루겠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은 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주로 5가지 사유로 발생합니다. 첫째, 기존 최대 주주의 보유주식 일괄 매각인 블록딜을 통한 지분 매각. 둘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규 투자자가 진입하는 경우. 셋째, 전환사채 보유자가 주식으로 전환하여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 넷째, 공개매수, 합병, 영업양수도와 같은 M&A를 통한 인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PE펀드가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요 양상으로는 적대적 M&A 위협 시도, 공개매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위임, 경쟁인 위임장 대결, 그리고 이사 해임 선임이나 정관 변경 안건을 제출하는 주주 제한권 행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환급 낙하산이나 차등 의결권 등이 논의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제한적으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스테이지 4 성숙기의 상장사가 직면하게 되는 규제와 리스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사가 일정 규모에 도달하면 다양한 규제와 법적 리스크가 결부됩니다. 첫 번째는 내부자 거래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라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매매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임원이나 주요 주주의 단기 매매 차익, 직무 관련자의 정보 이용, 정보 전달 후 매매 등이 주요 사례이며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및 5억 원 이하 벌금, 그리고 부당이득의 35배 과징금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회계분식입니다.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공시하는 행위는 엄중히 다뤄집니다. 가공매출, 재고 부풀리기, 자산 과대 계상, 비용 누락 등이 대표적이며 적발 시 과징금 부과와 임원 해임 권고, 심지어 주식 거래 정지 및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정거래입니다. 공정거래법 및 상법에 따라 계열사나 특수관계인과의 부당거래는 제재 대상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 부당 지원 행위,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 등이 주요 사례이며 관련 매출의 10% 이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총수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숙기에는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성숙기에서 중요한 법적 이슈 중 하나는 관리 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입니다. 재무 및 운영 지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기업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의 경우 최근 연도 30억 원 미만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지만 2년 연속 30억 원 미달 시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자본 잠식의 경우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되면 관리 종목, 자본금 전액 잠식 또는 50% 잠식 상태가 2년 연속 지속되면 상장 폐지됩니다. 감사 의견이 1회 한정 의견을 받으면 관리 종목이지만 부적정, 의견 거절 또는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로 이어집니다. 시가총액은 40억 원 미만이 30일 지속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 지정 후 90일 내에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됩니다. 거래량 또한 월 평균 유동주식 1% 미만이 2반기 연속 미달할 경우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공시 위반으로 1년간 벌점 15점 이상 시 관리 종목, 관리 지정 후 추가 15점 시 상장 폐지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는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이 2028년 300억 원, 매출액 기준이 2029년 10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개선기간 1년으로 단축되는 등 제도 개혁이 예정되어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됩니다. 이제 스테이지 5, 즉 상장사의 최종 단계인 상장 폐지의 5가지 경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닥 회사가 시장을 떠나는 방법은 크게 자발적 출구와 비자발적 퇴출로 나뉩니다. 먼저 자발적 출구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M&A를 통한 합병으로 다른 상장사 또는 비상장사와 합병되어 소멸법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자진상장 폐지는 공개매수를 통해 9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후 수익성이나 전략적 사유로 자진하여 상장 폐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전 상장은 코스닥 시장을 떠나 유가증권 시장인 코스피로 옮겨 상장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비자발적 퇴출은 2가지입니다. 첫째, 재무사유 상장 폐지는 앞서 설명드린 자본 잠식, 매출 미달, 시가총액 미달, 감사 의견 거절 등 재무적 요건 미달로 인한 것입니다. 둘째, 실질심사 후 폐지는 횡령 배임, 분식회계, 불공정 거래 등 기업의 종합적인 부적격 판단에 따른 상장 폐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나 파산 선고 시에는 자동으로 상장 폐지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평균 상장 유지 기간 분석입니다. 지난 20년간의 코스닥 핵심 통계를 보면 1353개사가 진입했지만 415개사가 퇴출되었습니다. 퇴출 기업을 기준으로 추정했을 때 코스닥 상장사의 평균 상장 유지 기간은 약 9년에서 12년으로 분석됩니다. 누적 상장 폐지율은 30.7%에 달합니다.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코스닥 연도별 상장 폐지 결정 추이는 부실기업 퇴출 기조 강화로 인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4년간 약 6.25배의 증가가 예상되는 엄정한 퇴출 시대가 도래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사례인 신라젠을 통해 스테이지 4에서 스테이지 5로의 전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라젠은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2020년 5월 주식 거래가 정지되었고 이듬해 6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2년 1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 폐지를 결정했으나 코스닥 본부의 6개월 개선 기간 부여 이후 2022년 10월 극적으로 상장 유지가 결정되며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법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경영진 형사사건은 사실관계 확정 전에도 즉시 거래 정지를 유발하는 거래 정지의 즉시성을 보여줍니다. 둘째, 관리 종목 지정 후에도 경영 개선, 인적 쇄신, 내부 통제 강화 노력을 통해 회생이 가능한 개선 기간의 활용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셋째, 기업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보충자료 제출과 이해 신청 절차가 중요하다는 기업심사위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기업회생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며 법무 대응의 질이 최종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단계별 핵심 법률 자문 포인트를 요약해보았습니다. 스테이지 1 상장 준비 단계에서는 상장 요건 충족, 예비심사 대응, 증권신고서 작성이 주요 이슈이며 양적 질적 요건 사전 점검, 우발 채무 및 소송 정립, 그리고 주관사 및 법무팀과의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스테이지 2 안착기에서는 보호예수 관리와 공시 의무 발동에 초점을 맞춰 내부 공시 담당자 교육, 공정공시 위반 방지, 임원 및 주요 주주의 단기 매매 차익 반환에 유의해야 합니다. 스테이지 3 성장기에는 자본 조달의 합법성과 M&A 및 지배구조 이슈가 핵심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 수권 부사채 조건 협상, 사익 편취 회피 설계, 적대적 M&A 방어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스테이지 4 성숙기에는 내부자 거래, 공정거래, 회계 분식 등 규제 리스크가 증가하므로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일감 몰아주기 점검,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마지막 스테이지 5 최종 단계에서는 관리 종목 대응, 상장 폐지 방어, 출구 전략 마련이 중요하며 개선 계획서 작성, 기업심사위원회 대응, 그리고 자진상폐나 이전 상장 검토 등 전략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핵심 정리 5가지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첫째, 상장은 시작이며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IPO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 이후 10년, 20년 동안의 운영, 관리, 규제 대응이 기업 존속의 본질입니다. 둘째, 각 단계마다 다른 법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준비기는 심사, 성장기는 자본 조달, 성숙기는 규제, 그리고 최종기는 퇴출 방어가 핵심 이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공시는 평생의 의무입니다. 정기, 수시, 공정공시는 상장과 동시에 시작되어 상장 폐지 시점까지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넷째, 우리는 다산소사에서 다산다사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1353개사가 진입하고 415개사가 퇴출되었지만 2025년부터 상장 폐지가 급증하고 2026년 제도 개혁으로 이러한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는 모든 단계에서 동반자입니다. 단계별 자문이 분절적이지 않고 일관된 기업 법무 전략으로 통합되어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코스닥 상장 회사의 상장생애 주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YK 추원식 변호사였습니다.